무릉계곡에 들어가서 인생의 시작을 무릉계곡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 무전여행을 1972년, 73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무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산의 맛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무릉계곡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여기서 그냥 정착을 하자 이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앉은 게 두타산 등산로를 이제 삼척공업전문대학 산악부 이제 후배들과 함께 등산로를 보수하고 개척하고 뭐 그런 일과 하다가 하다 보니까 산에서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이제 구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20대를 훌쩍 지나 버렸죠. 그래서 이제 30대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국등산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동해에 있는 친구들 산악인들과 함께 입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우형 선생을 만나서 산에 대한 지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공부하고 하다가 40대에 이상한 데를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산림청과의 관계되는 건데 그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백두대간의 자병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산림청이 알아보러 들어갔다가 산림청에 제가 혼이 났죠.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오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동해에 있는 지금 민족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김흥우 씨와 함께 만든 게 백두대간 보전회입니다. 제가 이우영 선생을 만나고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 알프스 리조트, 고성에 있는 알프스 리조트에서 그 강의를 듣고 머리에 전율이 들어와요. 이거 우리 산맥의 개념으로 공부를 했는데 백두대간이라 이상한 용어거든요. 처음 들어보는데 꼭 이 좌경 사상에 물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등줄기 같이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우영 선생을 만나서 수차례 이우영 선생 강의를 듣고 밤을 새웠습니다. 함께 숙소에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두타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양반이 두타산까지도 공부를 하셨어요. 이우영 선생이 예전에 방송국에서 성우를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람과 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두대간 종주대를 발견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동해 삼척에 사람과 산의 주재 기자가 됩니다. 되어가지고 그 종주대의 안내를 제가 맡아서 가이드를 하는 거죠. 등산 안내를 해서 두타산에서부터 백봉령까지 저 이제 몫인데 그 백봉령 42번 철탑에서 권경업 씨와 남난희 두 명 아주 유명한 산악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현재 42번 철탑에서 바라보는 자병산의 운명이 없어지는지 존치하게 될지를 김 선생이 좀 알아봐 줄 수 없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그 정도야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흔쾌히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1993년도입니다. 1993년도에는 강릉시가 두 개로 돼 있었어요. 강릉시와 명주군. 그런데 거기는 명주군 옥계면이니까 제가 명주군청에 먼저 들어갔더니까 이 행정사항이 군사항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니까 산림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림청에 들어가니까 보호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게 이제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강릉 영림서입니다. 거기에 갔더니까 김아무개 하는 계장이 뭐 별 쓸 것 없는 걸 별걸 다 물어보네. 나가시오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런 문제인데 이걸 좀 알려줄 수 당신네들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 미친놈 다 있네.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속이 상해서 들어갔더니까는 저는 끌어내 뭐 그렇게 아나무인입니다. 그 산림청이라고 하는 그 정부 부서 중에 산림청이 상당히 아주 보수적인 이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장한테 멱살이 잡혀서 나오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하잖아요. 막 울분을.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 계장이 없어요. 담당 직원이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까 알려주더라고 살짝. 저기 당이 뭐 칠판에 적어놨어요. 적어라 이래. 그래서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과 산에다가는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러고 아마 한두 달쯤 흘렸을 겁니다. 동해 그 사진연구회 회장이라고 돼 있는 김흥우 씨가 지금은 민해총 이제 회장인데 김흥우한테다가 이야기를 했더니까 이거 안 된다 한번 가보자. 당장 가보자 이래서 그 친구가 이제 백두대간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더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았는 게 동해시의 11개 단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루째 모였어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가지고 모이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원 동해문화원 이사로 있었습니다. 김실애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문화원 2층에 청소년 뭐 이런 방이 하나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라. 이제 모여라 해서 사람들이 11개 단체들이 모임을 하는데 경찰이 오고 말입니다. 인간의 동해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니까 다들 일하고 저녁에 모이게 되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이 나오셨어요. 못 준다는 겁니다. 못 빌려준다 이거죠. 시에서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해서 이거 불온 단체라고 찍혔다. 백두라는 게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공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시에서 주지 말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게 문화원 사무국장이 미안하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뭐 한 10대명이 모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원 앞에 있는 다방, 2층에 있는 다방으로 갔습니다. 다방에 가서 한 19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회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2차 회의는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큰 공간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무릉 계곡에 있는 저희 집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2차 회의, 3차 회의는 무릉 계곡 우리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립 총회를 1994년 4월 달에 저희 집 2층에서 창립 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상호는 뭐였어요? 반석상회에서 이제 반석상회 2층에다가 태극기 하나 걸어놓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경찰 조직하고 그다음에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계속 저희 쪽에 문의가 오고 백두대간이 뭔가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묻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뭐 도청 감청의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림청에서도 백두대간 저희 그 보존 단체를 빨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국가로 봐서는 안 좋은 이미지였고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미신이라고 했으니까요. 무당들이 써먹는 용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을 가장 많이 울려먹고 있습니다.